생각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쩌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이 어떻게 현실의 부를 창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영감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백만장자의 길로 이끈 전설적인 책,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핵심 정수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집대성한 부의 교과서라 불립니다. 책의 저자인 나폴레옹 힐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제안으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00여 명의 인물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대를 초월하는 부와 성공의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신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부의 주인으로 이끌어줄 마법과도 같은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현실의 부를 일구어낸 사람들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에드윈 반스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단 하나의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작정 에디슨의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했고 가진 것이라고는 불타는 열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에디슨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물론 에디슨은 그를 첫 만남에서 파트너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을까요? 에디슨은 그에게 아주 적은 급여를 주며 연구소에서 허드렛일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스는 묵묵히 일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긴 시간이었지만 그의 열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말입니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축음기라는 새로운 장치를 발명했지만 영업사원들은 그 기계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쉽게 팔 수 없을 거라 지레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반스는 자신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발명가인 에디슨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기계에서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에디슨에게 자신이 그 기계를 팔 수 있다고 제안했고 에디슨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스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 기계를 성공적으로 팔았을 뿐만 아니라 에디슨에게 깊은 신뢰를 얻어 마침내 전국의 유통 및 판매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반스는 이 사업 파트너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바로 생각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위대한 에디슨과의 파트너십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고 그 생각을 꿈으로 키웠으며
그 꿈을 불타는 열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열망으로 변하는 순간 그 어떤 장애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2장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일시적인 패배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의 삼촌은 골드러시 시대의 금을 찾아 서부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몇 주간의 고된 노동 끝에 마침내 반짝이는 금광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광산을 덮어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계를 살 돈을 모았습니다. 다비와 삼촌은 부푼 꿈을 안고 다시 광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채굴한 광석을 재련소로 보냈을 때 그들의 광산이 콜로라도 최고의 광산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빚을 갚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광맥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금맥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단몇 푼의 돈을 받고 기계를 고물상 주인에게 팔아버리고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계를 헐값에 사들인 고물상 주인은 광산 기술자를 불러 광산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기술자는 이전 주인들은 단층선에 대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들이 파던 곳에서 불과 1m만 더 파내려가면 다시 금맥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기술자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그 자리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금을 채굴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찾아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일시적인 패배나 실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500명이 넘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가장 큰 성공이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찾아왔다고 말했다. 실패란 교활하고 얄궂은 존재입니다.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가장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3장 안 돼요가 항상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비는 금광에서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 돼요라는 대답이 반드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삼촌의 방앗간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소장농의 어린 흑인 소녀가 문지방에 가만히 섰습니다. 삼촌이 그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50센트를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보내줄 돈 없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삼촌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 소녀는 대답했지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고 소녀가 아직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한참 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녀를 발견한 삼촌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가라고 말했잖느냐. 당장 가지 않으면 매를 맞을 줄 알아라. 소녀는 네, 아저씨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삼촌은 들고 있던 밀자루를 내던지고 막대기를 집어든 채 소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삼촌의 불같은 성미를 알기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삼촌이 소녀 바로 앞에 섰을 때 소녀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50센트 꼭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삼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소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막대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50센트를 꺼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돈을 받고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방금 자신이 굴복시킨 남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떠난 후 삼촌은 상자 위에 주저앉아 10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 어린 소녀의 확고한 결단력이 어떻게 자신을 이겼는지 되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굳건히 버티고 서는 것에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는 그 어떤 재능도 대체할 수 없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4장 불타는 열망이 기적을 만든다. 단순한 바람과 불타는 열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타는 열망은 온 마음을 다해 바라는 것, 심장과 정신을 지배하여 광적인 집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위대한 장군이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강력한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배에 태워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병사들과 군수물자를 모두 내리게 한 후 그는 그들을 태우고 온 모든 배를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앞둔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 불타는 배들을 보아라.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살아서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단 2가지뿐이다. 이기거나 죽거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를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오직 전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고 그 불타는 열망이 성공을 향한 필수적인 동력이 됩니다. 불을 현실로 바꾸는 6단계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많은 돈을 원한다는 식의 막연한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에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그 돈을 얻는 대가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그 돈을 손에 넣을 정확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다섯째, 지금까지 정한 4가지 목표 금액, 그 대가, 목표 날짜, 구체적인 계획을 종이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십시오. 여섯째, 이 글을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이것을 읽을 때 당신이 이미 그 돈을 소유한 것처럼 느끼고,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 6가지 단계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번째 단계는
당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에 각인시켜 현실로 만드는 핵심 과정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조차 이 원칙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이 원칙은 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5장 상상력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프랭크 건솔러스라는 교육가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교육 시스템의 많은 결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직접 이상적인 대학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에는 $1,000,000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젊은 그에게는 막막한 금액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1,000,000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아침에는 $1,000,000를 생각하며 눈을 떴습니다. $1,000,000라는 생각은 2년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강박에 가까운 열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1,000,000를 모으겠다.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명확한 결정을 내린 그 순간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신문사에 연락해 다음 날 아침 내게 $1,000,000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연설이었기에 원고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단에선 그는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원고 대신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지하여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00,000로 어떤 위대한 교육기관을 세울 것인지, 젊은이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것을 배우고 두뇌를 개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뒤쪽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건솔러스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정말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디어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온다면 $1,000,000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필립 아머입니다. 젊은 건솔러스는 아머의 사무실에서 $1,000,000를 받았고 그 돈으로 현재 일리노이 공과대학으로 알려진 아머 공과대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1,000,000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뒤에는 2년 동안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는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6장 믿음, 그리고 자기암시의 흰 믿음이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믿음, 사랑,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감정들이 어떤 생각과 결합될 때 그 생각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강력한 감정들이 실린 생각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곧바로 전달되고 잠재의식에 도달한 생각은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자기암시, 즉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되뇌는 말을 결국 진실로 믿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하는 바로 그 생각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적고 그것을 매일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리의 진동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겁쟁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항상 가장 강하거나 가장 빠른 자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 담긴 지혜는 한 번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도록 반복해서 읽고 곱씹어야 합니다. 생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을 창조하고 당신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버티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